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귀절이 있냐면 정말 나는 이 귀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 어떤 귀절이 있냐면 장수를 하려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면 그 해결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귀절을 딱 읽었을 때 아니 이거는 뭐야 도대체. 장수를 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받고 그리고 몸에 좋은 건강 음식이나 아니면 건강 뭐 약이나 뭐 건강제품 이런 걸 잘 먹고 이래야 장수를 하는 것 같은데 장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장수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할 수 있을까? 장수를 위해서 내 건강을 돌보고 내 몸을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장수를 하고 싶으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오랜 시간 묵상을 해 봤는데, 그래서 나는 결론을 도출해냈어. 이게 뭐냐면, 목표가 이거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열쇠는 다른 곳에 있구나. 그거를 알았고, 봐봐. 내 목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돈이 목표고 부자가 목표잖아? 그래서 돈을 절약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고 돈만 쫓다가는 뭐 작은 부자는 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큰 부자는 절대 못 돼. 그러면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야?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돈을 오히려 써야 돼. 사람들에게 써야 돼. 줘야 돼. 기부해야 돼. 이래야 종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 테이커보다는 기버가 있고 테이커가 있잖아. 그런데 정말 큰 부자는 기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사람, 테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버. 주는 사람이 종국에는 큰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 아무튼 돈이 목표라고 돈만 위해서 살고 이러면 정작은 돈이 나에게 안 와. 오히려 쓰는 사람, 남들에게 베푸는 사람 이 되어야 결국은 돈이 나에게 와서 붙는다라는 것을 알았어. 자, 봐봐. 어떤 유명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그 사람하고 좀 연줄이 좀 닿게 하고 싶어. 어떤 커넥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 사람하고 어떤 휴먼 네트워크를 좀, 만들고 싶어.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러잖아. 그런 사람은 못 만나. 그러면 이 사람에게 커넥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 자식한테 잘하면 돼. 그런데 그 자식한테 잘하는데 내가 그 자식한테 잘한다는 티를 아무한테도 내지 말고 그냥 그 자식한테 좀 줄곧 잘해봐. 그러면 결국은 이 자식이 자기 부모에게 말을 하고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부모가 싫어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더 막 고맙게 생각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부모와 연줄이 닿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은 목표가 이거라도 이것만 향해서 돌진을 하면 그거를 취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내가 취할 수가 없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영어 듣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듣기에 취약해. 듣기와 말하기에 취약해. 오히려 reading, grammar 이런 쪽으로는 잘하는데 이쪽이 취약해. 그런데 이런 아시아권을 제외한 아시아권? 아니 그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그 이외의 사람들은 듣기를 잘해. 대신 독해가 안 돼. 듣기는 엄청 잘해. 근데 독해를 못해.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게 뭔 뜻이냐 못해. 단어도 많이 몰라. 뭐 이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영어 듣기를
잘하는 애들의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듣기를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고 악기를 연주하는 애들이 듣기를 잘하더라고. 악기를 연주하는 애들. 특히 피아노나 바이올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애들이 어렸을 때 악기를 연주해본 애들이 커서 그 악기 연주를 스탑했을지라도 영어 듣기를 잘하더라고. 영어 듣기를 정말 잘해.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음악, 리듬감, 이런 게 있잖아. 영어도 리듬감이 있는 액센트가 있고, 강약이 있고, 고저가 있고, 우리나라 말하고는 좀 다르잖아? 우리나라 말은 고저,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얘네는 있다고, 액센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약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는 정말, 영어는 정말 리듬감, 리듬감이 느껴지는 그런 언어거든? 그래서 이게 리듬감이 있는 이런 악기를 연주해본 애들은 리듬감이 그냥 이렇게 채택이 되어져. 그리고 이런 음표를 보고 악기를 연주를 하려면 정말 사람이 그 귀가 아주 센시티브해지거든? 이게 몇 분음표냐, 몇 박자씩냐, 뭐 스타카토냐, 뭐 안단테냐, 알레그로냐, 아무튼 그걸 다 봐야 되잖아. 그거를 귀로서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이 영어를 하잖아. 그러면 얘네가 영어의 그 미세한 그거를 캐치를 해. 사실 영어에 있어서 현재 말을 하고 있지만 과거 시제를 쓴다는 것은 백발백중 과거에 대한 아쉬움, 이나 후회, 이제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볼까? 그러니까, 현재를 우리가 말할 때는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말을 하는데,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도 과거 시제로 말을 했다. 이것은 과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쟤는 날씬했었는데, 이렇게 말했어.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은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이런 말이라고. 그런 말이라고. 지금 막 말하면서 예전에는 행복했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해.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은 불행하다는 거지. 그만큼 안 행복하다는 거지. 이렇게 현재를 말하는데도 과거 시제로 말을 한다는 건 현재 대화 속에서 내가 뭔가를 과거 시제로 말한다는 건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리움, 후회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영어 그 듣기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무엇인가? 뭐 당연히 아쉬움이나 후회 이런 거지. 그런데 이 과거 시제라는 게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이드 붙은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 막 이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귀가 센시티브해지지 않으면 이걸 캐치를 못해. 그래서 문제를 틀려. 아무튼 그래서 영어 듣기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듣기는 하루아침에 뭐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어렸을 때서부터 악기 연주를 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딸이 있는데 6살 한 가을 정도서부터 피아노를 치게 했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지금 6살인데 피아노를 치게 했어. 왜? 피아노로 뭐 피아니스트 되게 하려고? 아니. 피아노를 치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치니까 손을 많이 놀리는 거잖아. 이게 두뇌 발달에도 좋고 나중에는 영어 듣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이걸 모르면 엄마들이 계속 뭐 영어를 막 틀어준단 말이야. 근데 그거 알아? 내용을 모르는 영어를 엄마들이 틀어준다고 해서 걔가 영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언어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들려가지고 나중에는 그 애의 정신이 산만한 애들이 돼. 그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절대로 얘가 영어를 뭐 잘하게 만들고 영어를 잘 듣게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무작정 영어를 막 틀어주고 이런 거는 별로 저로서는 별로 안 좋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해를 해서 그것을 여러 번 들어줘. 그거는 맞지만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계속 뭐 틀어준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를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쳐 봤더니 정말 현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영어와 수학이 아닙니다. 영어와 수학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하는데, 시키는데, 학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데, 정작은 국어를 안 보내, 국어를 안 보내면, 그게 우리나라 말이고, 이러니까, 그거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그러다가, 초등학교서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뭐 다 그저 그래. 그리고 시험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 근데 중학교서부터 이게 무너져. 무너졌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는 정말 끝장나게 무너져. 그래서 이런 애가 있어. 내가 가르쳤던 애 중에 이 영수는 1등급 아니면 2등급 요건데 국어가 6등급 막 이래. 국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 국어가 어떤가 한번 봤어. 그랬더니 진짜 끝장나게 어렵더라고. 나도 예전에 국어를 잘했거든. 근데 요즘 국어는 진짜 어렵더라고. 수능 국어는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서 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렸을 때서부터 글을 읽고 쓰는 거에 이게 완전히 습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정말 곤란하겠다. 정말 초등학교 때서부터 글을 읽고 그거를 독해를 하고 또 글을 쓰는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정말 힘들겠다 싶은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공부로서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안 돼. 공부로서 하면 벌써부터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안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또 예수 얘기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결론은 이게 예수 얘기는 아니야. 예수 얘기는, 그냥 교회 얘기는 그냥 예를 들으려고 하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를 아주 그냥 깊이 믿는 골수 분자야. 이제 기독교 골수 분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식들 둘이 있는데 걔네한테 딱 숙제를 줘. 어떤 숙제를 주냐면 그 큐티라고 있거든. 큐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데 큐티가 뭐냐 매일매일 그 성경의 몇 구절을 읽고 그것에 대한 자기의 느낌을 쓰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의 나의 다짐 뭐 이런 것까지 쓰는 거야. 어떤 그 성경에 있는 몇 귀절 뭐 이런 거를 읽고 그거를 서머리를 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느낀 점을 써. 그리고 이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쓰는 게 그게 큐티야, 큐티. 그런데 이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딱 두 가지만 이것만 하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나는 너네들한테 뭐라고 안 그러겠다. 딱 말했어.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과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주일 밤까지 내용을 서머리 하는 것.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서머리 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네를 이제 그렇게 시켰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영어 수학은 못하는데 국어를 엄청나게 잘하게 되는 거야. 국어를 읽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자기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 쓰는 그런 훈련이 되니까 나중에는 영수는 못해도 국어는 항상 1등급인 거야. 그리고 남들하고 뭐 토론을 한다든지 자기 생각을 말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잘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음을 먹었어. 영어 수학을 잘하겠다. 마음을 먹고 책을 사니까 그냥 이걸 갖다가 잘 하더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해가 되거든. 그리고 요즘에 책이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정말 너무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같은 책을 보고 선생님이 그것을 이해를 한 후 애들한테
자기도 배우면서 그것을 이해를 한 후 애들한테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글을 많이 안 읽고 영상을 많이 보던 애들이라서 글밥이 많으면 벌써 허걱해. 읽으려고 하질 않아. 막 이걸 읽으려고 막 하질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글밥이 너무 많아서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이 알아서 이것을 써머리해서 나한테 알려주겠지.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선생이 끼고 앉아서 그걸 떠먹여줘야 되는 애들이지. 정말 힘든 애들이지.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어 독해가 되고 자신의 그 의견을 쓸 수 있는 애들은 뭔가를 이제서부터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책을 사는 순간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끔가다 아주 독특한 애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이냐면 중학교 때까지 못해 공부를 너무 못해 막 중하위권이야. 근데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한다고 그러더니 서울대를 갔어. 이런 애들이 아주 드물게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애들이 드물게 이제 TV에도 나오고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런 애들을 보면 하나가 되어 있는 애들이었어.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책을 아주 많이 읽었던 애들. 그래서 필력이 있는 애들이지. 자기의 의견을 쓴다든가 이런 거에도 주저함이 없고 어떤 몇 장의 이런 지문, 정말 몇십 줄의 지문이라도 기꺼이 그걸 읽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애들? 요런 애들은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맨날 읽고 쓰는 것을 어떻게 습관화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말 기독교 뭐 이런 엄마들은 그렇게 해. 나도 애를 큐티를 시켜 매일. 나도 애를 매일 큐티를 시키고 잠언이라는 잠언이 있거든. 그 성경에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고 밤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라고 해. 다른 거 나는 다 괜찮다. 다른 시간에 다 놀아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해라. 이제 이랬거든. 그래서 애가 이제 그거를 하면은 다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이제 그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그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 이거 글밥이 많은 글을 읽음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막 이걸 언제 다 읽어 뭐 이러지 않고 그거를 쭉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그 습관을 계속 들이잖아. 그러면 걔는 정말 천하무적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일매일 읽고 쓰는 습관을 들이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걔가 좋아하는 걸 찾아. 자식이 좋아하는 걸 찾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가 뭐 로봇을 좋아해. 그러면 로봇에 관한 그런 글 같은 거 이런 걸 발췌하고 읽고 뭐 색칠하고 이런 거 하면서 이 로봇에 대한 나의 뭐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 애가 공부는 싫어하는데 여행 가고 이런 걸 무지 좋아해. 그럼 맨날 여행을 갔다 와서 그걸 쓰게 하는 거야. 기행문처럼. 어떤 애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 아니면 축구를 좋아해. 아니면 야구를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그럼 시키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구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든가 야구에 대해서 글을 쓰게 하든가 왜 내가 야구를 좋아하나. 게임도 마찬가지. 그냥 게임 뭐 하지 말라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게임을 하려면 해라고 해. 그렇지만 그 게임에 대해서 이런 게임에 관한 글도 읽게 하고 게임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읽고 쓰는 것을 취미화 시키면은 이거는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6학년 때까지 어렸을 때 요거를 하면 다른 게 약간 딸리더라도 얘가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 독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모든 책을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독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걔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고 책 사면 이게 공부가 되더라.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예, 뭐 이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